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8월에 주의해야 할 시장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8월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신호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조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신용거래 잔고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현재 신용거래 잔고가 22조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2021년에 20조를 돌파한 후 박스권을 만들다가 하락했고 2023년 4월에도 20조 돌파 후 5% 조정이 있었어요. 2023년 7월에는 미국 이슈와 겹치면서 13% 하락, 2024년 6월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18% 급락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신용거래 20조 돌파 이후에 조정이 왔다는 겁니다. 예탁금이 늘었으니까 비율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직 2020에서 21년 사이 예탁금 수준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20조 기준으로 조정이 왔다면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투자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다는 뜻이에요.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처럼 사람은 뭔가 모를 때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 공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이렇게 높다는 건 투자자들의 과신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 주식 양도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까지도 기준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분리 과세라든가 상당히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증시가 우상향하는 또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도 이번에 시행됩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1%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1%가 별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인세라는 게 단순히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조 단위 또는 그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은 1, 2%가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걸 다시 내년부터 올린다는 거죠. 0에서 2억 원의 법인은 약 9에서 10%로, 2억에서 200억 원은 19에서 20%로, 그 다음에 200억에서 3천억은 21%에서 22%로, 3천억 초과는 24%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 이 3천억 초과에 걸리기 때문에 24에서 25%로 1% 인상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법인세를 올린다는 거는 법인의 흔히 아시겠지만 순이익을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증권거래세 탄력세율도 조정했습니다. 코스피가 0에서 0.05%로, 코스닥과 시장이 0.15%에서 0.2%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증권거래세가 사실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증권거래세가 올라갈 때 다른 세금들은 좀 빼줘야 돼요. 또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 증권거래세 올리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라든가 또는 분위기를 좀 흔들 수 있는 이번 개정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이거는 대주주 기준이 원래 50억 원이었습니다. 50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제 이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10억이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도 힘든 금액일 수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대주주라고 과연 불러야 되나 싶은 돈입니다. 이제 10억 원도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용 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기준이니까 내년부터 개정됩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투심을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랑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부터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건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한다면 이번에 상호 관세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번에 한국무역협상에서 상호 관세 15%가 타결됐습니다. 되게 뉴스로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일본과 EU와 비슷한 수준의 상호 관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호관세 25%에서 15%로 합의를 했고요. 여기에 3,500억 달러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1,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LNG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는 LNG, 너네가 사가라는 거죠. 미국이 사실 그만한 LNG가 생산이 안 돼요. 유럽연합, 일본, 한국이 다 집중해가지고 사갈 만큼 생산량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가라고 하니 뭐라도 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돈이 대략 4,5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죠.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덜 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많이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협상하니까 또 정상회담도 해주죠.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이고요.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너네는 관세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세 안 내고 무관세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다 받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관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호관세가 아니라 강제관세 아니면 일반관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랑 같은 관세로 15%가 타결됐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입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2.5에서 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습니다. 관세가 안 들어갔어요. 제로였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산 자동차 부품은 미국과 FTA가 없었기 때문에 2.5% 수준의 관세율이 유지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우대가 되고 있었던 거죠. 2.5%가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팔더라도 일본에서 만든 거, 한국에서 만든 거, 같은 제품, 같은 가격, 품질도 다 같은 거를 판다고 했을 때 한국이 쌀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니까 당연한 거죠. 얘네들은 2.5% 가격을 낮춰도 사실 얘네랑 같은 수준으로 이익이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은 걸 산다고 했을 때 더 싼 걸 사겠어요? 비싼 걸 사겠어요? 당연히 싼 걸 사겠죠. 미국 내 일본 유럽계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 혼다, 닛산, BMW 등등도 현지 공장에서 쓰는 부품을 쓸 때 한국산을 선호했습니다. 좀 더 싸니까요. 사실 효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싼 걸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미국 자동차 시장이 리먼 사태 이후 회복기로 진입한 것과 겹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크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수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22년 FTA 특혜 관세 품목 수출이 412억 7천만 달러로 2012년 대비해서 약 220%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220% 증가하는 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실제 이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43%인데 같은 기간에 특혜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 그러니까 관세를 내야 했던 품목들의 성장은 얼마나 늘어났냐면 수출이 19%가 늘어났습니다. 이 관세 후대를 받았던 품목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2.5%가 사실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 회사가 하나 살고 회사가 하나 죽고 그랬던 거죠.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그 효과는 극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FTA 특혜 품목 수출은 약 3배로 확대가 됐고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일본이나 유럽을 그 당시에 제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5% 우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효과가 상쇄되는 상호관세 협상을 맺으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죠. 왜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냐?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기술력이 긍정적이어도 당연히 비싸면 안 쓰겠죠. 하지만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이건 경쟁적인 요인에서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확정된 거죠. 일본이랑 이제 같은 수준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한번 조심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ADR입니다. 이 ADR이 뭐냐면 정확히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하락 종목과 상승 비율을 봤을 때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으면 과열, 반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으면 침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ADR이 꺾이고 있는데 증시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수의 종목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몇 개의 기업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ADR은 급격하게 꺾였구나. 이건 종목 몇 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힘이 없고 오히려 빠지고 있고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구나 라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몇 개가 버티던 시장이 무너지면 그 몇 개만으로 증시는 괴리만큼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곳곳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한국의 신용잔고는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탁금 대비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탁금 대비해서는 그래도 비율로 하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높은 거예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만 작용하다가 이번에 부정적인 요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민생 소비 쿠폰이라든가 증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등 모두 시장에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 협상도 한국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번 8월은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작정 손 놓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신중하게 종목을 선별해야 할 때예요.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 나오고 있는데 이걸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수출 경쟁력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둘째,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셋째,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곳들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워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면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더 까다롭게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 경제 지표들도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견고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고 풀타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국 경제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국 경제의 부진은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엔화 약세도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올해 초에 한번 경험했듯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변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빠진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수요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봅니다. 자동차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상호관세 이슈가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장 동력이 있고 특히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조선업종은 LNG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LNG 구매 합의도 장기적으로는 LNG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여전히 개별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FDA 승인이나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8월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쳐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 중요한 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롱런하는 투자자가 되자는 겁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세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참고용이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